근데 비대면은 영상이니까 초반 도입만 보고 마음에 안 든다? 바로 끌 확률이 거의 100%다. 그래서 이 전형이 카메라 전형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카메라 연습을 매일매일 정말 수시로 하셔야 된다. 영상 면접 대비를 하려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도입해 보여줘야. 안녕하세요, 슈알리 빛날입니다. 대한항공 면접이에요. 그 관련돼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거든요. 팁들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일단 아나운서 쪽은 1차가 영상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는데 승무원 쪽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헤매더라고요. 아나운서 애들에 비해서 카메라에 익숙하지도 않다 보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채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전형은 도입부가 생명이다. 비대면이잖아요, 이 전형은. 근데 대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얘기를 다 들어주죠, 일단은. 근데 비대면은 영상이니까 초반 도입만 보고 마음에 안 든다? 바로 끌 확률이 거의 100%다.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언제 다 끝까지 다 봐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게 일인데 영상을 최소 10,000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끝까지 봐요? 못 봐요. 초반 도입 진짜 한 5초 안에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은 5초 안에 결정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입부를 강조를 하는 거고. 그 5초를 그럼 뭐로 판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우면 떨어져요. 부자연스러움. 예를 들어서 미소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웃는 친구들 있거든요. 아직 미소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입만 웃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말투가 너무 부자연스럽다거나 시선이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카메라에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보이면 일단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연스러움이 안 보이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도입해 보여줘야 그나마 끄지 않을 수 있다, 내 영상을. 네. 그러면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카메라 연습이 돼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 전형이 비대면 영상 전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카메라 연습을 너무 안 하더라고요. 내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한데 어떻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빛나님만큼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연습하면 되나요? 뭐 시간으로 얘기해야 되나? 저도 아나운서 준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카메라 앞에만 서면 되게 굳어가지고 엄청 많이 혼났었거든요. 진짜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연스러움이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내가 친해야 돼요. 이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익숙해야 되고 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 수업 때마다 학생들한테 항상 카메라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가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일반 친구들은 보통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영상 면접에서만 막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안 그래도 시험이라 떨리니까 더 굳고, 그러면 부자연스럽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이 카메라 전형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카메라 연습을 매일매일 정말 수시로 하셔야 된다, 영상 면접 대비를 하려면. 그래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부자연스러울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본인이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한번 자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 표정, 미소뿐만이 아니라 외운 게 티날 때 이거거든요. 기계적으로 말하지 않으려면은 생각보다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보통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암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준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그냥 제가 툭 쳐서 얘기해봐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줄줄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아나운서 준비생 시절 때 썼던 30초짜리 자기소개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누가 시키면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웠어요. 입에 붙였던 거죠. 근데 애들이 보통 답변 같은 거 외우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서 막 중얼중얼 하면서 외워요. 중얼중얼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본인의 입에 붙이는 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처럼 말하지 않으려면 생각보다 철저하게 암기해야 되는데 눈이 아니라 입으로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 게 맞는데 내가 외운 글자, 적어놓은 글자 그대로 말하려는 욕심은 버리세요.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외우는 건 열심히 외우라고 해놓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나 암기는 열심히 하되 그대로 똑같이 말하려고 하는 욕심은 좀 버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냐면, 저는 방송할 때 이 키워드 암기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걸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상 답변을 적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화이트보드나 아니면은 뭐 본인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 놓고 그것만 보면서 말하는 연습하는 거.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 디자이너 분이 면접을 지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홍보 디자인이란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작성했다고 했을 때, 뭐 타깃에 대한 분석 능력, 다음에 홍보 디자인의 주 목적은 홍보, 그 다음에 저는 어디에서 이런 경험,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 그리고 마무리, 요 정도 키워드만 적어놓고 그 앞에 뒤에 붙는 글자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가면서 훈련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말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진짜 외운 거 막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얘기하려고 하면 압박감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 키워드만 적어놓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하는 훈련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 훈련이 되면 임기응변에도 좀 능해져요, 나중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좀만 더 입혀서 강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미를 좀 변주해 준다든지 감정을 좀 실어서 하는 걸 연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째, 보이스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영상 면접은 누구를 뽑으려고 보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거든요. 1차는 거의 이미지 시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뭐 말투나 목소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평가를 한번 해서 걸러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이스라고 하는 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최근에 뭐 티웨이나 아시아나나 보고 왔어요, 면접을. 근데 보고 와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선생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사위원들은 보통 면접 가면 엄청 지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지원자가 뭐 누구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좋아, 그러면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시선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목소리가 담길 때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삿대질 죄송해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자면, 보이스 교정하는데 오래 걸리죠. 너무 오래 걸리죠.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해. 미리미리 좀 제발. 언제 면접 앞두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언제 목소리 연습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제발 미리미리 훈련을 하도록. 그래서 영상 면접은 이미지 평가니까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뭐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신경을 꼭 쓰셔라. 마지막 5번째인데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카메라 평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실물이 예쁘면 뭐해. 카메라 예쁘게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카메라 속 내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카메라에 맞추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 시험은 다 카메라니까 실제로 보기에는 메이크업이 조금 진하더라도 카메라는 조명 때리고 아니면 카메라 비춰만 봐도 화장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메이크업 진하기도 좀 조절을 하고, 화면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 얼굴이 좀 더 밝아 보이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미리 하셔야 되고 연습을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넥라인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학생들, 승무원 준비생들 오면 옷 색깔부터 뭐 넥라인, 헤어 이런 거 싹 다 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중요해서 다 보는 건데, 뭐 어떤 넥라인을 입었을 때 내가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지 뭐 그런 것도 체크. 왜 자꾸 웃으세요? 뭐요? 표정이 웃는 거예요. 표정이 약간 너나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저 아나운서 준비할 때 남자 그 지원자들은 넥타이 색깔 하나하나까지 다 바꿔가면서 비교하면서 봤었거든요. 그거 하나로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게 팔려고. 뭐 어피 같은 거 하시잖아요. 어떤 뭐 내가 위로 볼륨을 살렸을 때 얼굴이 더 괜찮은지 옆으로 살렸을 때 괜찮은지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진짜 승무원이랑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화면에서 정말 괜찮게 나오는지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외적인 이런 화장이나 옷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눈빛이나 미소 같은 거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기준을 다 카메라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많이 웃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화면에 한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러면 화면이 맞는 거예요.
그 화면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잘 나와야 되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상에서의 제일 그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카메라 훈련을 해라. 지금까지 제가 영상 면접에서 좀 준비생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포인트도 설명해주고 한 줄로 정리했잖아요. 얘랑 친해져라, 얘 앞에서 많이 연습해라, 얘한테 다 맞춰라, 이 말이잖아요. 솔직히 이거를 통과 못하면 면접관들을 못 만나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영상 면접을 통과를 못하면, 그니까 꼭 붙어야 되는 전형이니까 이 포인트들을 살려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심사위원들이 직접 대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요번에도 좀 합격되신 분들 댓글 남겨줬으면 좋겠다. 아, 붙었으면 좋겠다. 이 영상 보고 연습하면 붙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성공! 한 번에 성공했어. 이제 유튜버다. 이거죠.